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책 문지혁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떤 책들을 이미 읽고 계신가요? 혹은 읽을 계획이신가요? 지난해 보기 드문 책이라는 채널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듣고 잘 읽지 못했던 책, 또 멀게 느껴졌던 책들을 소개해 왔는데, 올해는 보다 많은 책을 폭넓게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책, 고전 이런 책들뿐만 아니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그리고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책, 이런 책들도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019년 첫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 있는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이 책, 페코로스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책인데요. 좋은 소식은 이 책이 만화책이라는 겁니다. 만화책이기 때문에 아마 읽기 편하실 거예요. 제목이 좀 특이한데, 이 페코로스라는 뜻은 이 작가 때문에 지어진 일종의 별명입니다. 원래는 탁구공만한 크기의 작은 양파 품종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주인공이 체구가 동글동글하고 또 머리가 반질해서 친구가 붙여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페코로스라고 불리는 작가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면서 생겨나는 일들을, 그 일상들을 잘 담아놓은 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컷 단위의 만화, 카툰처럼 되어 있어서 읽기 편하고요. 이 책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그래서 언제든지 독서를 멈췄다가 다시 하기가 좋습니다. 물론 책이 재미있고 쉽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읽어 내려가실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우리가 새해 첫 책으로 선택해서 읽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항상 우리는 좀 마음이 찡해지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도 그렇고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아마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아마 같은 기분이 드실 텐데요.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또 선물해 주었던 사랑, 희생, 헌신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겠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런 기회를 잃어가고 있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만시지탄이라고 부르는 것,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 주인공도 어머니에게 이제 다시 잘하고 싶지만 본인의 인생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고 이혼도 당했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막막한 처지에 있는 상태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이 어머니를 바라볼 때 주인공에게 굉장히 복잡한 기분이 들겠죠. 하지만 이 책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충분히 슬플 수 있고 우울할 수 있는 이 상황을 결코 슬프고 우울하게만 그려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행복, 기쁨들을 찾아내고 그림체 자체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슬프고 어둡기만 한 그런 신파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작가는 삶을 훨씬 더, 그리고 어머니라는 사람을, 또 자기 자신을 굉장히 폭넓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어머니 이야기라는 것이 왜 이렇게 항상 힘이 셀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몇 가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엄마가 바보라서 미안해 인데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는 재혼도 하지 않고 나를 키워주셨다.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었던 어머니는 구멍가게에서 일손을 돕는 일 같은 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셨다. 그렇지만 당시 살고 있던 동네에는 아직 인정이 남아 있었으므로 어떻게든 모자 둘이서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오락을 할 여유는 없었지만 일요일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근처의 강변 같은 곳에 종종 놀러 가곤 했다. 급료를 받은 다음 날에는 항상 크림빵과 콜라를 사주셨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직장에서 프로야구 티켓을 2장 받아왔다. 나는 태어나 첫 프로야구 관전에 흥분했고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호화로운 도시락을 만들어주셨다. 야구장에 도착해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관계자에게 제지를 당했다. 어머니가 받은 것은 초대권이 아니라 우대권이었다.
티켓 판매장에서 1인당 1000엔씩을 지불하고 티켓을 사야 한다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갈 전철비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리들은 경기장 밖에 벤치에서 도시락만 먹고 돌아왔다. 전철 안에서 말이 없던 어머니에게 즐거웠어요 라고 하자 어머니는 엄마가 바보라서 미안해 라며 눈물을 조금 흘리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괴로움을 준 가난과 무학이 너무나 싫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 결국 신문 장학생으로 대학에도 진학했고 남 못지않은 사회인이 되었다. 어머니도 기뻐해 주었다. 그런 어머니가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눈을 떴는데 그때 생각이 난 듯 야구 미안해 라고 하셨다. 나는 즐거웠어요 라고 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저는 어머니 서사, 어머니 스토리텔링,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 페코로스라는 책을 읽은 다음에도 이게 똑같이 일본을 무대로 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아예 그냥 엄바미 계열의 이야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혼자. 엄마가 바보라서 미안해 계열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는 항상 자식들을 향해 100%의 사랑을 주는 어머니와 혹은 100%를 주고도 미안해하는 어머니와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뒤늦게 깨닫는 자식들의 이야기가 항상 같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책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은 어머니들이 이 세상에 보내고 있는 끝없는 편지의 일부가 아닐까요? 우리는 삶에서 언제나 기적 같은 일들을 기대하지만 어쩌면 진짜 기적은 이미 일어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그래서 내가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